개발 프로젝트 그거 저 네. 훈련기. 예, 터보 프로. 예, 예. KTX요? 예. 예, 이름이 같아요. 검색하시면 KTX밖에 안 나와요. 그 기차밖에. 근데 요거 이제 개발하고 이거는 이제 초음속이 아니죠. 그죠? 네. 옛날 훈련기.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초음속 개발 항공기 훈련기 개발을 추진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삼성항공이라고 지금은 저기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카이라고. 카이라고 하죠. 네. 하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록히드 마틴 하고 해서 이제 공동 개발하는 KTX2 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05년 12월에 첫 1호기가 나왔고 그리고 2007년부터 이제 정예 전투 조종사 교육을 활용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10년 전에 뭐 실전 이게 훈련기 가지고 실전 팁이란 말이 웃기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고 중요한 거는 2011년부터 뭐 외국하고 계약 수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미국,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 또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 국 대열에 이제 끼어들었다.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꽤나. 인도네시아에 16대, 이라크에 이라크에도 팔았어요? 24대. 예. 이라크에 24대. 참고로 지금 이라크는 저 옛날에 후세인 그 상황이 아닙니다. 네, 후세인한테 판 거 아니에요. 예, 연식 있으신 분들 후세인 그 없어진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뭐 이렇게 뭐 테러국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미국을 공격하는 비행기로 쓰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지금 다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에 12대, 태국에 12대. 그래서 이제 주로 개발도상 상대로 지금 한 64대를 팔았는데 이제 비싼 거니까 원래 팔면은 이게 총 3조 3천억 원, 3조 3천억 원을 판 거예요. 와, 많이 팔았죠. 야, 엄청난데 3조?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가 오가는데도 터키, 뭐 그리스, 이스라엘, 스페인, 대만. 그래서 2030년까지는 800대 이상을 팔자. 64대 팔았는데 3조면 800대 팔면 이거 뭐 엄청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건데 네.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큰 프로젝트. 우리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어려운 말씀이나 메가 프로젝트는 거의 네. 네, 거의 거의 영화관도 메가부터요. 네, 네. 나도 영화 좀 센 거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 미국의 이제 큰 프로젝트 TX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미 공군의 이제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사업이에요. 정식 명칭은 이제 ATF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어드밴스드 파일럿 트레이닝 의학이고요. TX 익스펜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미 공군의 그 훈련기를 그 한 300대 이상을 그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미 공군이 쓰는 훈련기에 T-38 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59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초음속 훈련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됐지만 그 굉장히 잘 만든 거여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돼 왔는데 이것도 59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거의 뭐 환갑 다 된 거잖아요. 오, 그러게요. 우리나라로 하면. 그러니까 미 공군이 계속 이거 훈련기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예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진짜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거의 한계 상황이었고 그래서 TX 프로그램의 기종을 원래는 작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올해로 늦춰졌고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이 기종이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1차 사업 예산이 대략 한 110억 달러, 우리도 한 12조 이상이 되고요. 훈련기를 해군도 씁니다. 해군이 이제 그 항공모함 입착륙하는 거를 함재기라고 그러는데 그 함재 훈련기를 쓰는데 보통 이제 공군이 쓴 거하고 이제 같은 거를 이제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해군이라든지 해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전반적으로 이게 수요가 확대되면 미군의 경우도 한 30조 정도까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카이라고 하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창설된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효자가 될 효자 후보. 네, 그거군요. 작년 6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백악관 가서 네. 회담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첨단 전투기를 구입을 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도 이거를 좀 T-50A를 좀 구매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성의를 보여야죠. 미국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겠지만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 규모도 크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한번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 그 자체도 뭐 규모도 크고 중요하지만 이게 꼭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 이유가 또 많다면서요. 네, 그 우리가 이제 5세대 전투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게 F-35인데요. 이게 미국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본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뭐 여러 나라들이 F-35를 도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F-35를 미국까지 포함해서 4,000대 이상 이제 수요가 있는데 문제는 F-35는 이 두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이게 훈련을 하려면 사수 부사수가 없네요. 사수 부사수 같이 타야 되잖아요. 네. 조종을 시키려면. 이게 앞에 태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F-16 같은 경우도 이 훈련용은 2인승입니다. 이제 교관, 그다음에 훈련받는 조종사 이렇게 두 사람이 타 훈련되는데 이거는 F-35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혼자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관 조종사니 훈련 조종사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기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첨단기이기 때문에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훈련기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된 아까 말씀드린 T-50 같은 업그레이드된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춘 이런 훈련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T-50 같은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가 세계적으로 뭐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F-35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한 104개국에서 6,200대 정도의 고등훈련기를 쓰고 있는데 얘들도 이제 오래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2030년쯤 되면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 한 3,00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될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신형 고등훈련기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꼭 뭐 업체가 막 부풀려서 뭐 좀 과장 부풀려서 이제 장비빚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T-50 수출 여건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뭐 수출이 다는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무기 도입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무기를 살 때 처음 살 때 이게 비싸냐 싸냐만 따지잖아요. 근데 무기를 한번 사면 금방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30년 씁니다. 전투기든 뭐든. 그러면 30년 동안 이게 끊임없이 수리부속이나 이게 들어가요. 유지보수. 그게 이제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30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 비용을 따지면 보통 도입가에 뭐 1.5배다, 2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 처음 도입할 때 1조가 들었다. 그러면 그 뒤에 30년까지 운영 유지비는 1.5조에서 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고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거죠. 그뭐 수출액도 그렇고 향후에 뭐 유지보수까지 미래 수익도 그렇고 이거 네. 직접 안도현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자, 근데 얘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요즘 이 뭐 무기뿐 아니고 각종 상품에 히트를 친 성공한 상품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뭐겠습니까? 맞춤형. 맞춤형. 예. 네. 무기를 살려고 하는 나라의 니즈. 고객 중심에. 예. 거기에 맞춰서 팔아야 제대로 팔리는 겁니다. 근데 T-50이 처음에는 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성능은 아까 말씀 좋은데 가격이 싸지 않은 거예요. 훈련기 치고는 한 2,500원, 255원 정도 되니까 싸지 않은 편인데 우리가 차도 차 연습할 때, 운전 연습할 때 그랜저 새 거 사서 뭐 연습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저 운전연수하고 차좀 잠깐 키 좀 주시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보통 큰 운전에서 소나타 중고 같은 거 사서 들이박더라도 좀 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개념으로 사잖아요. 그쵸. 네. 첫 차라는 네, 거는 보통. 훈련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기만이라면 너무 고급 사양 비싼 거는 안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에스 고민하다가 이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FA50 같은 경공격기, 이 무장을 달아서 이 게릴라를 잡는 데 쓴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다용도기를 만든 겁니다. 태국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 수출된 게 보면 대부분은 순수한 훈련기가 아니고 이런 이제 가벼운 무장을 하고 경공격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수출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필리핀에 수출된 게 T-50PH라는 게 있는데 필리핀은 이제 민다나오 쪽에서 이제 반군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도시가 점령되기도 하고 뭐 치열한 전투를 치렀잖아요. 그때 우리 T-50PH가 폭탄 달고 가서 폭격을 했는데 F-16보다 정확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아주 평가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잘 샀네. 네, 그래가지고 뭐 한 30여 대 추가로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서버니 좋네. 그러니까 또 사야죠. 그러면 이제 실전 경험은 치른 거고. 네. 세부적으로 네. 이게 어떻게 맞춤 뭐 1, 2, 3, 4, 5 뭐 그게 옵션이 네,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선택 사양이. 이 T50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레이더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무장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고등 훈련기인 T50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블랙 이글스라고 있죠. 우리 이렇게, 유명한 예.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하는 블랙 이글스용 T50이 있습니다. 그건 T50B라고 그래요. 그다음 전술 인물기라고 불리는 이제 TA50이 있는데 이것은 그 레이더 외에 20mm 기관총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날개 끝에 이 미사일 두 발이 달려 있는데 이게 사이드 와인드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이런 이제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뭐 MK80이라는 재래식 이제 그 정밀주도 폭탄이 아닌 멍텅구리 폭탄이라든지 범밤이라고 불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간단한 뭐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 나비에게 불리는 이 정도의 이제 무장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현대전에서 우리 전에도 다뤘던 제이담이라고 불리는 합동 직격탄은 예. 달 수가 없어요. TA50은.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지금 이제 모형으로 등장하신 이 FA50은 이 합동 직격탄이라고 불리는 제이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풍향 바람에 의해서 이 폭탄이 낙하하는 위치가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자동으로 보정을 해서 정확하게 그 폭탄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걸 WCMD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제 정밀주도 폭탄도 갖출 수가 있고 총 한 4.5톤의 무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에서 대게릴라 작전을 할 때 이러한 이제 폭탄을 달고 가서 정밀 폭격도 성공 좀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춘 것이죠. 이 FA50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이제 작전 반경으로 해서 뭐 저기 F-15K 뭐 우리 저 F-15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른 공군 전투기들하고 이 유기적인 작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눈에 익은 형태가 좀 있어요. 이게 F-16 우리가 좀 알잖아요. 네. 생긴 거. 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실제로 얘가 F-16하고 성능이 좀 비슷합니다. 거의 이 훈련기지만 그래서 뭐 공대공, 공대지 이런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국가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주력 전투기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아까 250억 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사실 이거를 전투기 혹은 뭐 경공격기로 쓴다고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원래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고가이기 때문에 F-22는 최대 한 대당 4천억 원. 예요. 4천억 원이요? 예, 한 대. 4천억 원이고 F-35도 1천억 원. 그리고 F-16, 지금 문제 F-16도 대당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870억씩 하기 때문에 세대값은 하네요. 네. 우리 군의 경우는 이제 한 420억 정도 했습니다. 우리 군의 F-16.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반값 조금 넘는 정도 가격이니까 뭐 고성능 전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훈련기로서 스펙은 엄청나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격은 싸고 운영은 편하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공격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250인데 250억인데 가성비가 좋다. 또 그 타우러스라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500km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원래 굉장히 커요. 그 FA50의 달기는 좀 무겁습니다. 좀 크고 무거운데 여기 맞춤형으로 좀 작게 타우러스 미사일을 축소시킨 이러한 이제 미사일도 개발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확장성 면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무기가 장착이 되면 더 이제 그런 해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훈련기가 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어차피 전투기는 다 있잖아요. 그 전투기 그냥 그거 훈련할 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훈련기를 따로 250억씩이나 해서 하는 이유가 그것도 못 가요. 일단은 조종사의 안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가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뭐 훈련기 없을 때는 다 전투기를 타고 직접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한 기종이 아니잖아요. 이걸 탔다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바로 이제 그 기체는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수천억씩 하는 그런 비싼 기체는 잃어버리고
또 조종사도 아무래도 이런 전투기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훈련기와는 달리. 예, 그런 어떤 불안함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따로 돈을 들여서 또 이걸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게다가 초음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속기를 처음 타지 않겠어요, 훈련하는 조종사들은. 근데 이제 일반 자기가 타던 거랑 굉장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훈련기가 필요하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훈련기가 막 외국에도 막 수출도 하고 막 그 전투시에 사용되고, 아 이건 진짜 자랑스러운데, 아니 또 거기 또 논란이 있다는 건 또 뭐가 논란입니까? 이게 뭐 자랑스러운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본 게임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보실 거예요. 형태만 보시면. 봐도 그냥 예, 실루엣만 봐도 예, F-16 파이팅 펠컨 전투기고요.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특히 양쪽 날개 끝에 이것도 사이드와이드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달고 있고요. 예, 단발 엔진이고, 처음에 우리 항공산업 관련 기반이 없었잖아요. 네. 1990년대만 해도 이걸 전문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맨땅 헤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전략을 잘 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1990년대에 이 KF-16을 도입한 KFP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KF-16 120대를 도입한 사업인데, 이거는 처음에 일부는 이제 직접 완제품을 도입했지만 상당수는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 생산 또는 기술을 봐서 라이센스 생산을 했는데, 이 사업이 120대다 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옵셋이라고 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만큼 사줬으니까 야, 우리한테 뭐 좀 줘.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 T-50 공동 개발입니다.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 아, 그거 작전 잘 짰네요. 예. 그래서 그럼 로키드 마틴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해서 로키드 마틴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줬죠. 중요한 게 전투기 만드는 기술, 이 항공기 만드는 기술이 90% 이상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부품도 직접 미국 갖다 쓰고 그랬지만 이제 상당 부분을 국산화해서 실제 우리 거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게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뭐 이제 노력하면 그 국산화 비율은 아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T-50 개발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T-50의 중앙 동체 구조 설계 팀장이었던 그 카이의 최민수 부장님이라고 있어요. 예. 예. 엔지니어였던 박서신 차장님 있고,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공동 개발하던 로키드 마틴에서 엔지니어들이 좀 무시를 했대요. 뭐 당신들이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걱정 반, 무시 반, 이런 말을 들었는데 97년도에 본격 개발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불과 5년 만인 2002년에 이제 T-50이 초도 비행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다 해가지고 초도 비행까지 성공을 한 상태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많이 평가가 달라졌다고요. 비행기를 이제 이런 거를 처음 만드는 나라에서 5년 만에 그런 걸 성공시키는